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13년 전쯤에 받았던 섭생,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드릴까 해요. 지금은 그곳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비용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고 나면 처방전이 나와요. 그때 돈으로 당시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고 제가 건강에 여전히 관심이 많았던 때고 이때 한참 서점에 가면은 건강 관련된 책이 꽂혀있는 섹션으로 가서 뭐 새로 나온 책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저의 관심사였거든요. 한참 봤던 게 단식 관련된 거. 단식이 사람을 살린다. 왜 이런 책 있잖아요. 72시간 단식 이런 게 유행하지 않을 때여서 가족들이 알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몰래 단식을 했었어요. 그때 가족들에게 내가 먹지 않고 있다는 걸 사실을 숨긴 채 몰래 3일인가 5일까지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제 텀을 두고 여러 번 하면서 그랬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서점에서 만났던 아저씨가 생각이 나요. 궁금하셨나 봐요. 왜 이쪽에 와서 이렇게 건강한 어린 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있냐라고 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말을 텄어요. 그 아저씨랑 대화를 몇 마디 나누면서 어떻게 그분의 사연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정말 난치 희귀병? 정말 의사들도 모르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책을 보고 찾으면서 고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피부 껍질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국소 부위가 그랬는데 점점 퍼지면서 팔 전체가 못쓰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근육까지 굳어졌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팔을 구부리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전부 다 나무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펴지면서 다리까지 오고 전신이 마비가 돼서 굉장히 많은 곳의 큰 병원으로 많이 이제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인도 찾지 못하고 병명조차도 듣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변해가는 예우를 보면서 아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셨다 그랬고 그런데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먹던 기호식품이 육포였대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육포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육포에 들어있는 첨가물, 방부제라든지 보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장기간 몸에 축적이 되면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를 몸소 깨달으셨다면서 그리고 나서부터 먹는 거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은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혼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소화기에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치료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내가 왜 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설사가 나는지, 내가 왜 변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인다고 하듯이 섭생이라는 걸 알게 됐고 밥상의 의사단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이 병원 원장님을 알게 된 것 같고 병원이라고 해도 되나? 지금으로 치면은 뭐 기능의학의 병원에 가까울 것 같고 당시에 방문을 했을 때는 하여튼 되게 병원도 아니고 특이했어요. 그 장소를 뭐라고 명명하기 힘들었고 거기 계신 분을 의사라고 말하기도 좀 하여튼 되게 특이한 그런 곳이었고 아직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통화를 하거든요. 가끔씩 통화를 해서 그때 받았던 처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13년이 지났지만 이 처방대로 살지는 않으면서도 궁금하면 아직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뭐 섭생이라는 것만 먹는 거를 가려 먹는다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에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 곳의 이름을. 당연히 부모님한테는 말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제가 돈도 없는 데다가 병원이 보통 3,000원, 5,000원이면 갈 수 있는데 몇십만 원을 들여서 제가 거기를 가겠다는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아르바이트 했던 돈을 모아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와 함께
둘이 끼리끼리 논다고 둘이서 손을 잡고 이제 여기를 찾아를 갔어요. 컴퓨터 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예, 아니요. 잠을 잘 때에 대자로 잔다, 일자로 잔다, 새우잠 옆으로 잔다.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평소에 땀이 많다. 아니다. 약간 이런 거. 하여튼 왜 사상체질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체질 검사할 때 하는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질문이 많다는 거였어요. 뭐 평소에 뭐 우유를 마시면은 설사를 한다. 삼겹살을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설사를 한다. 체한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에 체크를 하는 게 한의원이랑은 좀 달랐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처방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이때 13년 전에 방문해서 처방을 받고 2번 다시 거긴 방문하지 않았거든요. 왠지 갈 때마다 돈이 들 것 같은 느낌 플러스 이거는 나의 실천력에 달려있지 한번 이렇게 처방을 받았는데 계속 가는 게 어떤 큰 뭔가 이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너무 어리기도 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것만 받고 계속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컴퓨터 검사가 끝나면 잠시 대기 시간이 있고 이제 호명하면은 원장님한테 가서 병원이랑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왜 불편해서 왔냐. 그랬을 때 제가 맨날 체하고 막 따고 소화제 먹고 뭐 설사하고 이런 게 일인데 너무 불편하고 생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왔다. 이거 진짜 고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사람이 음양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양일 경우에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의원처럼 사상체질, 뭐 팔상체질 이런 식으로, 팔체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6가지의 체질로 나눈다고 그렇게 기억나요.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주식, 부식, 뭐 기호식품 이런 식으로 쭉 좋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체질 검사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궁금하기는 해요. 제 팔체질 해주시는 그런 데 가서 뭐 금양체질 뭐 그런 거 밝혀주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밀가루는 먹으면 안 돼요. 콩도 먹으면 안 되고 메밀, 팥, 녹두, 보리, 찹쌀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현실을 부정했죠. 제가 좋아하는 밀가루. 저는 밀가루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리고 고기 종류는 해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저는. 해물을 먹으면 안 되고 민물 생선을 먹어야 되며 닭고기와 달걀을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오리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노루고기와 소고기 그 정도예요. 그리고 민물고기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을 부정했죠. 저는 이거를 보고 내가 열이 없는 체질이고 열이 좀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대충 이렇게 파악을 했고 몸이 일단은 음의 몸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키기 힘들면 그냥 평상시에 드실 때 야채 같은 거는 이파리가 넓은 거 드시지 말고 뭐 좁은 거를 드셔라. 왜냐면은 잎이 넓은 거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잎이 넓은 거라서 얘 자체가 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찬 당신이 이렇게 이파리 넓은 같은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은 좋을 게 없다. 찬 성질을 먹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팁을 주시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갔다 와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진짜 세상에 먹을 게 없다. 내가 떡볶이 라면을 빼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쨌든 이렇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정말 뛸 듯이 기쁘다. 나 이대로만 하면은 진짜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 금기식품에 대한 갈망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잔뜩 있는 채로 왔죠. 그리고 평소에 식탁에 앉아서 젓가락질을 할 때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나는 콩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두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두부 3개 먹을 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그렇게 좋아했는데 라면은 조금씩 줄여볼까? 그냥 이런 생각하는 정도? 근데 실천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뭐 저처럼 몸이 찬 사람들을 위한 미숫가루 같은 형식의 식사 대용 제품도 있고 그리고 뭐 레시피 같은 것도 여기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저 같은 체질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레시피도 올라오고,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달래가 나 어떤지 궁금하다, 달래 이렇게 딱 쳐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가 나오고, 거기에 약간 새로 나온 음식 같은 것들은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뜨는 공차 밀크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 타로 밀크티 이런 식으로, 타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식물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타로를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코코넛을 사다 먹을 일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넛이 궁금해. 근데 여기 써있지 않아. 그러면은 사이트도 없어.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여기서 처방받았던 누구누구인데 혹시 제가 코코넛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그러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놓는 거죠. 전화 통화로 물어봤던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적어놓고 조절했는데, 실제로 이거 진짜로 100%는 못 지키고요. 찹쌀밥이 맛있는데 어떻게 찹쌀 먹지 말라고 한다고 찹쌀밥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주장하시죠. 그분이 이제 쓰신 책도 보면은 가족들이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도 밥을 따로 짓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간절하신 분들은 이거를 실천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소화기 장애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간절함은 없어서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는 아토피가 좀 심한 편이라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평소에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엄청 섭생을 잘 지켰던 걸로 기억이 나고 호전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식단이 틀어져 있는 거를 제가 알고, 그러면서 아토피도 다시 재발을 했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고, 그리고 이거를 100% 실천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처방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처방이다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섭생에 대해서 실천하고 계시거나 체질식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체질식. 나는 해물은 안 돼. 나는 육류를 먹어야지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뭐 계산해서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정말 지켰을 때 얼마나 그 앓고 계신 증상에 대해서 호전이 되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섭생 처방을 받아보신 분들 어느 정도 실천해 보셨고 효과가 어땠는지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식단도 해보고 뭐 간헐적 단식은 1월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단 3kg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살이. 그래서 뭔가 저는 요번에 건강검진에서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 대사에 문제가 있다.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뭐 키토제닉도 잠시지만 해보고 식물식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뚜렷하게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저를 유혹하는 음식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간헐적 단식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유달리 건강에 관심이 많으면서 그리 건강하지 않은 김꺾고의 어떤 경험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